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지금 서울 강남 3구 그리고 용산 지역을 제외하고 부동산 규제를 모두 풀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사실상 다 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경기도 내고다고요. 네. 서울 25개 구가 이제 규제 지역 남아 있는 지역이었는데 이번 예고를 보게 된다면 경기도 내곳 성남, 과천, 광명, 하남시 다 풀어준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서울에서는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25개의 구 중에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빼고 모두 다 풀어준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파격적인 규제 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동안 보면은 최근에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미분양 주택도 많이 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부동산 시장 뭐 매매 가격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전세 가격도 하락을 하고 미분양이 증가되고 뭐 거래 침체는 이미 오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국토부 입장에서는 좀 빠르게 규제 완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예고를 했기 때문에 시간을 더 늦추기는 어려울 것 같고 설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말 아니면 다음 주 정도에는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역별로 좀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서울 노도강이라고 하죠. 노원, 네. 도봉, 강북 지역 같은 경우는 더 떨어졌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떨어진 거예요? 노도강 지역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더 큰데요. 이게 뭐 주간 동향을 보게 된다면 지금 한 작년 8월 정도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0.01, 0.02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0.8, 0.9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락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다른 지역들보다 노도강이 더 많이 빠졌습니다. 노도강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느냐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서울에서는 상대적인 좀 약세 지역이기도 하고요. 네. 2020년, 2021년에 불안한 마음에 연끌 수요들이 대폭 유입이 됐는데 마용성이나 강남 지역들은 가격대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약세 지역인 노도강 지역에 많이 유입이 되면서 이게 좀 가파르게 그 집값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네. 2022년 집값 하락을 주도하는 지역이 노도강인 것 같습니다. 네, 11월에 또 전국 주택 증여가 역대 최대였거든요. 네네. 이게 가장 컸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매매가 안 되고 있고요. 거래량이 서울에서는 월 평균 1,000건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팔고 싶어도 팔리지는 않는데 엄청난 급매물로 또 팔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급매물로 팔 바에는 내 자식한테 주자라는 심리가 작동이 된 것 같고요. 여전히 똘똘한 한 채의 심리는 있기 때문에 좋은 집은 내가 보유하고 상대적인 집들은 이제 안 팔리니까 자녀한테 증여를 하는데 네. 이게 세법도 좀 적용이 됐습니다. 이게 2023년 올해부터는 세법이 과세 표준 기준이 기준 시가에서 그 시가로 적용이 되고요. 2월 과세도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됐기 때문에 서둘러서 2022년에 증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노원, 노도강, 노원 쪽에 이제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주택 증여 비중도 노원구의 증여 비중이 가장 높았거든요. 네네. 이것도 비슷하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강남에 한 채, 노원구에 한 채가 있으면 강남 집은 보유하고 노원구 집은 팔고 싶은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팔고 싶은데 팔리지가 않으니까 자녀한테 증여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상황이 이러니까 지금 정부가 부동산 시세 규제를 대폭 풀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 지역의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풀리게 된다면 달라지는 점은 뭐가 있을까요? 많은 부분이 달라지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대출이 풀립니다. 이게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최고 80%, LTV 80%까지 풀리고요. 생애 최초는 80%, 무주택자들은 70%까지 대출 문턱이 대폭 낮아지고 네. 우리 많이 괴롭혔던 다주택자들을 괴롭혔던 양도세 중과세,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도 사라집니다. 네.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사라지고요. 또 뭐 분양권 같은 경우는 전매도 허용이 되고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지위 양도 금지. 그러니까 입주권을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집을 사라. 쉽게 팔 수도 있게 해주고 세금도 낮춰주고 대출도 늘려줄 테니까 제발 거래 좀 해달라는 신호입니다. 네, 부동산 규제가 좀 완화가 된다면 아무래도 세금은 줄어들게 되고 또 대출은 확대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이게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을 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 아닙니까? 이게 네네. 어느 정도 풀릴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집주인 입장에서는 희망을 좀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매수인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집을 사려는 매수인들 마음이 중요한데 최근에 좀 설문조사가 나왔는데요. 서울 주민 81.5% 분들이 집값 하락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첫 번째 금리가 너무 높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경기 침체 우려가 있어서 좀 걱정이 된다. 세 번째는 여전히 가격이 높다. 이런 의견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고서는 지금 뭐 규제는 풀려서 이 정도면은 살까 말까 고민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집을 사려는 결단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서 첫 번째 전망을 좀 짚어봤고 분양가 상한제 지역 축소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네네. 지금 현재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어디인지 좀 짚어주시죠.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는 서울이 25개의 구 대부분이 적용이 되는데요. 네. 25개의 구 중에 18개 구, 309개 동 주요 지역들이 대부분 대상이 되고요. 경기도에서는 과천, 하남 같은 핵심 지역들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부가 지금 이와 관련해서 더 축소를 하겠다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이 축소되는 대상은 어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앞서서 우리가 규제 지역들,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가 해제가 되면 대출도 풀리고 뭐 세금도 완화가 되고 뭐 전매도 된다라고 했는데 추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지역은 분양가도 낮아지지만 실거주 요건이 강화가 되고요. 여전히 또 새로운 또 분양권 전매 기간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 둔촌주공 같은 경우도 실거주 요건 2년에 뭐 10년 전매 제한이 굉장히 발목을 잡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주택시장이 침체가 빠르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규제 지역 해제뿐만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 지역들도 축소를 시켜서 규제를 더 대폭 완화하겠다라는 시그널입니다. 네, 그러면은 수장님이 보시는 축소 범위는 어느 정도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역시 저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강남 3구하고요. 좀 용산 지역들 빼고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들도 대폭 완화가 되지 않을까 싶고 네. 추가로 여기에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들도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들도 좀 풀리지 않을까. 토지거래 허가가 되면 역시나 또 실거주 요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뺀 토지거래 허가 지역들도 대폭 풀릴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궁금한 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싸지기 때문에 지난해 말에 봤을 때 둔촌 주공 같은 경우는 분양제가 적용이 됐는데도 가격이 비쌌고 이와 관련해서 주택 미분양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여기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과연 적용이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미분양이 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2022년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 4만 7천 호였는데 네. 11월 말 기준으로는 5만 8천 호까지 늘어났거든요. 미분양이 한 10만 호 가까이 된다면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국가 경제적으로도 뭐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미분양을 빠르게 좀 해소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려면 결국 분양 경쟁률 분양 계약률을 높여야 되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분양가는 낮아지면 여러 가지 또 규제들도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를 풀어주려면 결국에는 분양가 상한제도 완화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수장이 보시기에도 미분양 지금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게 어느 정도 적용이 됐을 때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대부분 실수요자들한테 저도 이제 물어보게 된다면 네. 결국에는 오르는 집을 사고 싶다라는 마음인데 지금 분위기가 집값 더 떨어지는 분위기고요. 금리에 대한 부담도 여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규제를 풀어주더라도 당장 그 매수로 유입이 돼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데는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분양 시장에 대해서 좀 짚어볼 텐데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미분양 주택 증가세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상반기에 또 풀리는 그런 신규 물량이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세요? 올해도 분양 물량이 많습니다. 작년보다는 좀 줄어듭니다. 작년이 분양 물량이 42만 호 정도 됐고요. 올해가 한 25만 호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분양 물량은 작년 대비 줄어들었지만 집을 살려는 매수 심리는 더 빨리 위축이 됐기 때문에 지금 25만 호 분양 물량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더 부담스러운 건 입주 물량도 굉장히 늘어납니다. 입주 물량은 3년 전에 분양했던 물량인데 지금 입주 물량도 전국 한 35만 호 정도 올해 예상이 되고 경기도만 하더라도 10만 호 정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는 단순히 분양 물량이 작년 대비 소폭 줄었다고 해서 안심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미분양 증가 속도를 본다면 몇 달 안에 저는 한 10만 호 가까이 갈 것 같아서 굉장히 위기 상황이고 정부에서 규제 완화 속도도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저희가 둔촌 주공 같은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아서 청약 경쟁률도 굉장히 낮다 이런 분석도 있었거든요. 지금 청약률은 어떤가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중도금 대출이 12억이 넘어가게 된다면 이제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게 되는데 사실 네.
중도금 대출이 안 나와서 둔촌주공이 뭐 경쟁률이 낮아졌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물론 하나의 요인이고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침체가 됐기 때문에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꺾였고 뭐 주방 비율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는데 청약 경쟁률은 둔촌주공 같은 경우도 뭐 처음에는 10만 청약설 이야기가 나왔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3.7대 1 정도 나왔었고요. 2021년 서울 전체 그 경쟁률이 청약 경쟁률이 168대 1이었는데 작년이죠. 2022년 경쟁률이 9대 1로 떨어졌거든요. 네. 아마 올해는 더 빨리 더 낮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청약 시장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정부에서도 아무래도 부동산 규제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를 축소하겠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금융 규제를 완화할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네. 지금 금융 규제도 지금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를 풀어준다라고 하는데요. 여전히 안 풀고 있는 게 지금 DSR, 네. 원리금 총부채 상환 비율을 안 풀고 있는데 이거는 마지막 카드인 것 같습니다. 사실 LTV를 완화해줘도요. LTV라는 게 이제 집값 대비 얼마나 대출이 나오느냐, 담보대출 인정 비율인데 70%, 80% 이렇게 완화를 해줘도 사실 소득으로 연동이 되는 DSR을 풀어주지 않으면 실질적인 효과는 약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마지막 카드로 쥐고 있는 것 같고요. 이래도 집값이 더 떨어진다면 강남 3구와 용산구까지 나중에 풀어줬을 때도 집값이 계속 하락을 한다면 DSR도 풀어주게 되고요. 5년간 양도세 면제, 뭐 양도세 특례 같은 특단의 조치들도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청약 매물도 그렇고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도 여러 가지 규제를 내놓고 있다 보니까 무주택자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지켜보고 있을 것 같거든요. 현재 시장 상황에서 청약 매물로 무주택자들이 어떤 도전을 좀 해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실수요자들도 굉장히 위축이 되고 있는데요. 미분양도 마찬가지고요. 청약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원칙을 좀 지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칙이 뭐냐면 우리 아파트의 기본이라고 한다면 입지와 교육 환경, 교통 환경, 뭐 편의시설이나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본기는 탄탄한데 현재 가치는 좋은데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침체가 돼서 미분양이 나거나 청약 경쟁률이 낮아진 지역들은 저는 실수요자들은 적극적으로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이 아니라 지나친 고분양가라든지 입지가 뭐 지나치게 떨어진다. 다른 외적인 아파트 자체의 요인으로 미분양이 나거나 경쟁률이 낮은 지역들은 좀 걸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요즘에 전세 사기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아무래도 갑작스럽게 부동산 시장도 하락하고 있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기나 이런 것도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내 집 마련을 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다 이렇게 보세요? 아파트, 빌라를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워낙 표준화가 되어 있고 전세 가율이 40에서 60%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사기 위협은 크게 없습니다. 네. 등기부등본 확인하시고요. 선순위 권리관계라든지 집주인 체납 여부만 잘 확인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최근에 이제 여러 뉴스들이 나오는 신축 빌라들이거든요. 빌라들 같은 경우는 전세 가율이 보통 한 80에서 90% 정도 되고요. 사기 사건들 같은 경우는 시세보다 더 높게 적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이게 등기부등본을 확인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원인을 제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사기 당하신 분들이 확인을 못해서 뭐 잘못해서 사기를 당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 주의가 필요하긴 한데 특정 부동산 한 군데만 방문하기보다는 두세 군데 방문해서 크로스 체킹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집주인이 체납 여부가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가급적이면 반드시 빌라 같은 경우는 보증보험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네. 가입이 안 된다면 전세보다는 월세로 가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네,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전망도 좀 해보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도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일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소장님의 견해도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하락 중입니다. 아직 바닥을 찍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바닥의 시그널이라고 한다면 전국 미분양이 10만 호 정도, 수도권이 3만 호 정도가 되느냐, 고점 대비 30에서 50% 정도 떨어지느냐, 막 투매 현상이죠. 패닉셀 현상이 발생하느냐 이런 현상들을 보게 되는데 아직 이런 바닥의 시그널들이 나오지가 않았고요. 정부에서 여전히 강남은 조정 대상 지역 풀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닥으로 가는 중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들이라도 바닥의 시그널을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부동산 시장의 목을 가장 쥐고 있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멈춘다, 인하가 될 것이라는 시그널을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조심스럽지만 언제쯤 이 부동산 시장 하락세가 바닥을 찍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하락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이게 MB 정부 한 5년 동안 떨어지는 속도를 지금 1년 동안 떨어지고 있고요. 규제 완화 속도도 5년 동안 풀릴 게 지금 1년 동안 다 풀리고 있기 때문에 네.
예전보다는 저는 바닥은 좀 빨리 찍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 빠르면 상반기 중에 늦더라도 하반기 중에 바닥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바닥을 확인하더라도 V자 반등을 할지 빠르게 반등을 할지 L자 침체로 한 3년 정도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공통점은 바닥은 찍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반드시 바닥을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투자를 한다면 뭐 우리가 미래는 모르기 때문에 산 시점에서 뭐 소폭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한 3년 정도 또 L자로 이렇게 또 침체로 갈 수도 있다는 점은 염두를 해두고 필요한 사람들, 자금이 되는 사람들, 실수요자 위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3년 정도는 침체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건 왜 3년 정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빠르게 반등을 하면 좋은데요. 지금 네. 매수자들 심리가 예를 들어서 10억 하던 아파트가 이제 7억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면 살 마음이 생기는데 다시 이게 8억, 9억, 10억 가까이 되면 또 살 마음이 없어지거든요. 여전히 집값이 많이 비싸다. 과도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는데 우리 화폐 가치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이걸 적응하는 시간이 저는 3년 정도는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물론 3년 동안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일정 부분 30에서 50% 정도 조정이 된다면 거기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한 2, 3년 정도는 이런 조정기를 거칠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이기 때문에 많은 그런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소장님이 보시기에 이런 것들이 실효성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아무래도 지금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금리가 많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시급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가장 문제가 이제 금리죠. 네. 뭐 집값이 많이 올랐던 과도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당연히 누적이 된 상태에서 지금 금리 인상의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불안한 게 금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또 높은데 네. 여기서 두 차례가 올라갈지 세 차례가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이고 금리 인상이 멈추더라도 우리 시장에서 원하는 대부분 사람들은 대출 금리가 한 4%? 3에서 4% 정도면 살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기준금리가 2%대로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두세 차례 더 올라가면 기준금리가 한 4%까지 갈 텐데 4%에서 2%로 내려가려면 네. 결국에는 이게 시간이 1년 안에 이렇게 빠르게 내려갈 수는 없거든요. 금리 인하 시간을 감안하더라도 결국에는 2, 3년 정도의 시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혼란기이기 때문에 아까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미분양 대책에 과연 이게 적용이 될지라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면 소장님이 보시기에 미분양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세요? 사실 지금 백약이 무효거든요. 제가 국토부 장관이라도 사실 나올 대책들이 많지 않습니다. 네. 예전보다 빠르게 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게 금리인데요. 이게 국토부가 금리를 내리거나 이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죠. 한국은행도 사실 올리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미국이 올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가장 답답한 부분이고요. 이 금리 인상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규제들을 아무리 풀어도 사실 집을 사야 되는 실수요자들은 여전히 머뭇거릴 수밖에 없어서 네. 저도 답답한 상황이고요. 아마 국토부 장관이나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 답답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풀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이렇게 풀어진 규제 완화가 금리 인상이 멈추고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다면 그때는 좀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올해 안에 내 집 마련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올해만 봤을 때 내 집 마련의 적기, 어떤 시기가 가장 적절한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필요하신 분들이 전제 조건이고요. 자금 여력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저는 금리 인상은 적어도 멈춰야 된다. 인하까지는 안 가더라도 금리 인상이 멈추고 인하 시그널이 나오는 건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고점 대비 30에서 50% 정도 가격 조정이 되느냐. 네.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들이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 수요라면 재건축 재개발을 노려보셔도 좋은데 지금은 아니고요. 30에서 50% 정도 조정이 되느냐를 확인하시고 내가 투자하는 또는 내 집 마련하는 지역이 규제 지역에서 네. 풀리느냐를 확인하신 다음에 내 집 마련하시는 게 좋은데 2020년처럼 2021년처럼 불안한 마음에 뭐 조급증으로 연끌을 한다든지 무리하게 내 집 마련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역에 따라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금 알아보고 내 집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